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제 앞바다에 떠오른 인류 최대의 괴물 4척. 한 척에 3조 5천억, 모두 합쳐 14조 원짜리 3개, 최초 동시 건조였습니다. 일본은 자국 전력회사의 주문조차 만들지 못해 한국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원인을 캐러 거제로 떠난 30년 경력의 일본 관료. 그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9년의 적자를 견뎌낸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냐며 전 세계가 경악한 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거제 앞바다에 도착한 그날 아침,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그것은 도저히 배라고 부를 수 없는 물체였습니다. 길이가 무려 332m, 축구장 3개를 일렬로 이어붙인 것보다 길었습니다. 높이는 73m, 아파트로 치면 25층을 가뿐히 넘는 강철 덩어리가 수면 위로 우뚝 솟아 있었어요. 무게는 68,000톤. 갑판 위에는 수천 개의 파이프와 탱크와 철탑이 거대한 도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새벽 바다 안개가 그 구조물의 허리를 휘감고 있어서 마치 강철로 만든 산이 바다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똑같이 거대한 강철산이 그 옆에 또 하나, 그리고 그 너머에 또 하나, 그 뒤에 또 하나, 무려 4척이 한 조선소 안에 나란히 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고 멀리서 강철을 두드리는 둔탁한 금소금이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가? 옆에 서 있던 젊은 수행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의관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겉만 번지르르한 겁니다. 저런 걸 4척씩이나 동시에 만든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사고가 터질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사이토 다카이로, 올해 59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에서 조선과 해양산업을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3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배 만드는 산업, 바다에서 자원을 캐는 산업 전체를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 차가운 한국의 항구에 서 있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세계 조선업의 왕좌는 언제나 일본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거제로 떠나기 전날 밤에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다는 그 괴물들은 어딘가 허점투성이일 거라고, 곧 무너질 거품일 거라고. 저는 그 허점을 찾아내 보고서에 적고 일본 조선업이 결코 한국에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거제 앞바다에서 제 30년 신념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늙은 일본 관료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제가 거제에서 본 것을 함께 보게 되실 겁니다. 수행원 와타나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8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해양 설계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번 조사단의 업계 대표로 따라온 사람이었죠. 심의관님, 저 안에 들어가면 제가 직접 결함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야드의 용접 품질이 어떤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30분이면 트집거리 10개는 찾아낼 자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타나베 말이 맞을 거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일본을 위해 여기 온 거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웃음이 며칠 뒤 어떻게 일그러질지를 말이죠. 바닷바람 속에서 짠 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 멀리 4척의 강철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선소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 조선업의 황금기를 직접 만든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일본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야드에서는 매달 거대한 유조선이 진수됐고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 가슴에 회사 배지를 단 채 집에 돌아오면 어린 저를 무릎에 앉히고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다카이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절반은 일본이 만든 거란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고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일본 조선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산업성에 들어갔고 30년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 조선업은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정부 보조금과 낮은 환율로 겨우 버티는 거품 산업이다. 진짜 기술력은 없고 싼 값에 물량만 찍어내는 하청업체일 뿐이다. 둘째, 바다에서 자원을 캐는 고부가 가치 해양 설비, 그 원조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다. 한국은 그저 흉내만 낼 뿐, 곧 더 싼 중국 물량에 밀려 무너질 것이다. 셋째, 그 중에서도 FLNG라는 건 인류가 만든 가장 어려운 해양 구조물인데 그걸 네 척이나 동시에 만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허풍이다. 이 세 가지 믿음에는 사실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는 한국 조선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국의 조선소들은 너도 나도 해양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조 원의 적자를 떠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회사는 손실을 장부에서 숨기다가 5조 원이 넘는 분식 회계 사건으로 터졌고 또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조선소가 있던 도시의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일본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자기 능력을 과신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 분야에 손도 못 댈 겁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전체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해양 플랜트는 끝났다. 저주받은 사업이다.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더 들여다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한국 조선업에 관한 보고서가 책상에 올라와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망할 산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오만함의 대가를 저는 거제에서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내내 와타나베는 제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심의관님, 제가 한국 야드들 도면을 다 분석해봤는데요. 솔직히 우리 미쓰비시 기술의 짝퉁입니다. 90년대에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저들이 FLNG 4척 동시 건조한다고 떠드는 거 분명 마감 일정 못 맞춰서 곧 위약금 폭탄 맞을 겁니다. 발주처들이 한국에 맡긴 걸 후회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저는 그 말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그 증거만 잘 찾아내면 돼. 일본 조선업이 한국에 밀린 게 아니라는 걸 본국에 똑똑히 보고하자고.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것 없을 거라고. 곧 실망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거제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일본 조선업계에서는 쉬쉬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최대 전력회사가 FLNG 한 척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자원을 일본의 기술로 일본의 조선소에서 만든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들은 그 FLNG 입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기술 검토 단계에서 자국 야드들이 줄줄이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적자가 날 게 뻔하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일본 전력회사가 그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산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이 자기 나라 전력회사의 FLNG조차 못 만들어서 한국의 머리를 숙여야 한다니.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 조선업의 몰락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발칵 뒤집혔고 윗선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이토 심의관, 자네가 직접 한국 거제로 가서 도대체 무엇이 일본 조선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게. 저는 그 지시를 받고 한참을 분노했습니다. 제가 30년을 바친 일본 조선업이, 그 자랑스럽던 산업이 한국 야드를 견학하러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하시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절반은 일본이 만든 거란다. 그 자랑스러운 말이 이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제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결함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요. 일본이 진 게 아니라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말입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조선소는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며 무리하게 내척을 만드는 곳이라면 분명 그렇게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거대한 작업장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대신 노란 로봇팔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강철판을 옮기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곳곳에 설치된 커다란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타나베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겠습니까? 외국 손님 온다고 청소 좀 해놓은 거죠. 진짜 현장은 분명 따로 있을 겁니다. 저 화면들도 다 외국에서 사온 시스템일 거고요. 한국이 무슨 수로 저런 걸 직접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보여주기식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해양사업을 맡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직접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가감 없이 원하시는 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함이 있으면 결함도 그대로 보십시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묘하게 박혔습니다. 숨길 게 없다.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와타나베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마침 잘 됐군요. 그럼 저 FLNG들 용접부부터 봅시다. 제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30년 가까이 해양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용접 품질만 봐도 그 야드의 실력을 압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우 부사장은 그 무례함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자신 있는 곳부터 보여드리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당당했거든요. 결함을 찾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차가운 바닷바람이 다시 한번 제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네 척의 거대한 FLNG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철산을 올려다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산의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희 30년 신념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정현우 부사장을 따라 첫 번째 FLNG의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볼 때도 거대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니 차원이 달랐어요. 강철로 된 통로가 끝없이 이어졌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가스 처리 설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미로가 놀랍도록 정연했습니다. 파이프 하나,
밸브 하나가 도면에서 튀어나온 듯 제자리에 정확히 박혀 있었거든요. 와타나베가 곧장 용접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과 자를 꺼내 들었어요. 30년 경력의 그 눈빛에는 곧 결함을 잡아내겠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용접선부터 봅시다. 한국 야드는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겉은 매끈해 보여도 속은 기포투성이일 겁니다. 그는 용접선을 따라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1m, 2m, 5m.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자를 대보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어보고 다시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상하군.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용접선이 너무 균일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균일도는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구간을 전부 이렇게 했다는 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전등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부사장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용접선은 사람이 한 게 맞습니다. 단, 사람이 직접 용접봉을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이 로봇을 가르쳐서 한 거죠. 로봇은 1mm의 오차도 없이 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332m짜리 선체 전체가 보신 그대로 균일합니다. 와타나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함을 찾으러 온 사람이 결함을 단 하나도 찾지 못한 겁니다. 30분이면 10개를 찾겠다던 그 자신만만함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첫 번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싼 값에 물량만 찍어내는 하청업체일 뿐이라던 그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용접 하나 잘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정현우 부사장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챕터 5점 일본에도 없는 기술. 정현우 부사장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소 중앙의 거대한 통제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화면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화면에는 지금 건조 중인 FLNG, 네 척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파이프 하나하나, 용접점 하나하나가 실제 현장과 똑같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로봇이 강철판을 용접하면 화면 속 그 부위에도 똑같이 표시가 떴어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김선재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조선소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의 조선소죠. 설계, 부품 구매, 용접, 시운전, 이 모든 과정의 정보가 이 한 곳에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와타나베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외국에서 사온 거겠죠. 한국이 직접 만들 리가 없습니다.